여러분, 여러분의 건강 정보가 더 이상 병원 진료실에만 있다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이제는요, 기술이 발전하면서 우리가 남기는 모든 디지털 발자국이 전부 우리 건강 기록의 일부가 되고 있거든요. 이 어마어마한 변화가 대체 뭘 의미하는지 오늘 한번 제대로 파헤쳐 보겠습니다. 소셜미디어 게시물이 질병을 예측한다니 이게 대체 무슨 소리일까요? 좀 섬뜩하게 들릴 수도 있겠는데요. 근데 이게 더 이상 공상과학 영화 쪽 얘기가 아니에요. 실제로 페이스북 같은 곳에서는요, 사용자의 게시물을 분석해서 자살 위험을 감지하는 AI를 이미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전에는 그냥 막연하게만 생각했던 건강 데이터라는 게 이제는 우리 일상 아주 깊숙한 곳까지 파고들고 있다는 거죠. 자, 그럼 본격적으로 한번 시작해 볼까요? 우리가 지금 어디로 가고 있냐면요. 바로 세계보건기구 WHO가 말하는 빅 헬스 데이터 생태계라는 곳으로 들어가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빅 헬스 데이터 생태계라는 게 뭐냐면요. 예전처럼 병원에서 보는 진료 기록이나 처방전 같은 것만 말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차고 다니는 웨어러블 기기, SNS에 올리는 글, 우리가 어디를 다니는지 알려주는 GPS 정보, 심지어 돈을 어디에 썼는지 같은 금융거래 내역까지 말 그대로 우리 디지털 생활 전체에서 건강에 대한 실마리를 찾아내는 그런 거대한 정보 네트워크를 말하는 거죠. 자, 여기서 정말 중요한 변화가 생깁니다. 기존 의학은 왜 이 병이 생겼을까? 그 원인을 파고들었잖아요? 그런데 빅데이터는 좀 달라요. 왜보다는 이 방대한 데이터를 보니까 무엇이 일어날 확률이 높은지를 예측하는 데 훨씬 더 집중한다는 겁니다. 이걸 두고 어떤 학자들은 데이터 근본주의라고까지 부르는데요. 그러니까 어떤 이론을 증명하기보다 데이터가 보여주는 상관관계 그 자체를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의학 연구의 패러다임이 완전히 바뀌고 있다는 뜻이죠. 이렇게 되면 당연히 기존에 우리가 알던 의료 연구 방식이랑 이 새로운 방식이 부딪힐 수밖에 없겠죠. 말 그대로 낡은 규칙과 새로운 게임의 대결인데요. 이 두 세계가 얼마나 다른지 한번 제대로 비교해 보겠습니다. 자, 먼저 왼쪽, 우리가 익숙한 임상시험 모델을 한번 볼까요? 이건 참여하는 사람한테 구체적으로 동의를 받고 딱 정해진 목적을 위해서 지정된 기관이 연구를 진행하죠. 아주 체계적이고 예측이 가능해요. 그런데 오른쪽, 이 새로운 알고리즘 모델은 완전히 딴판입니다. 데이터 주체, 그러니까 우리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데이터가 막 쌓여요. 통제가 안 되죠. 동의도 그냥 포괄적 동의 한번 누르면 끝이고요. 이 데이터가 나중에 어디에 어떻게 쓰일지 아무도 몰라요. 모든 게 그냥 자동화된 알고리즘의 확률적인 추측으로 굴러가는 거죠. 정말 완전히 다른 세상인 겁니다. 그리고 이 새로운 게임판에는요, 아주 익숙한 얼굴의 새로운 플레이어들이 대거 등장합니다. 누굴까요? 네, 바로 구글, 아마존 같은 빅테크 기업들이에요. 이 회사들은 엄청난 데이터 처리 능력이라는 강력한 무기를 가지고 신체 기반 시장, 그러니까 의료 시장에 뛰어들고 있는 거죠. 근데 문제는 뭐냐? 이들은 기존의 까다로운 의료 규제에서는 좀 자유로웠다는 겁니다. 이러니 전통적인 의료계가 바짝 긴장할 수밖에 없겠죠. 이렇게 되니까 이 새로운 생태계에서 데이터는 말 그대로 새로운 금이 된 겁니다. 21세기의 골드러시라고 할 수 있죠. 세계에서 가장 가치 있는 자산이 된 이 데이터를 누가 가질 건지, 누가 통제하고 이걸로 누가 돈을 벌 건지를 두고 정말 치열한 싸움이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럼 기업들은 이 금 같은 데이터를 어떻게 지킬까요? 그냥 금고에 넣어두는 게 아니죠. 온갖 법적인 장치로 꽁꽁 묶어버립니다. 먼저 데이터를 분석하는 알고리즘은 영업 비밀이라면서 절대 공개 안 하고요. 또 이 방대한 데이터베이스의 구조 자체는 저작권으로 보호하고요. 심지어 데이터를 분석해서 뭔가 새로운 걸 발견하면 바로 특허를 내버립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모든 데이터에 접근하려면 아주 까다로운 계약 조건에 동의해야 하죠. 이건 말 그대로 데이터 주변에 아무도 못 들어오게 거대한 디지털 요새를 쌓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바로 여기서 문제가 생겨요. 이렇게 너무 과도하게 보호를 하다 보니까 이걸 데이터 밀림, 그러니까 데이터 태키디라고 부르는 현상이 나타납니다. 말 그대로 특허, 저작권, 영업비밀 같은 지적재산권들이 정글처럼 빽빽하게 얽혀버리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다른 새로운 경쟁자들이 이 데이터를 활용해서 뭔가 혁신적인 걸 만들고 싶어도 이 밀림을 헤쳐나갈 수가 없는 거죠. 결국 데이터가 특정 기업 안에 갇히는 사일로 현상이 생기고 데이터를 보호하려다가 오히려 혁신을 가로막는 참 아이러니한 상황이 벌어지는 겁니다. 이런 상황에서 아주 강력한 파트너십이 만들어집니다. 바로 기술 대기업과 거대 제약회사의 만남이죠. 한번 보세요.
테크 기업들은 인공지능이나 막대한 컴퓨팅 파워 같은 기술력을 제공하고요. 제약회사들은 자신들이 가진 의료 전문 지식이나 임상시험 데이터, 그리고 복잡한 규제를 뚫는 노하우를 제공하는 거예요. 서로가 가지지 못한 걸 채워주는 정말 완벽한 공생관계가 만들어지는 거죠. 하지만 이 강력한 조합 마냥 좋게만 볼 수는 없습니다. 여기 캠브리지 대학의 로스 앤더슨 교수가 한 말을 한번 보시죠. 만약 구글이 NHS, 영국 국민보건 서비스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독점권을 얻게 되면 그건 NHS를 태워버리는 것과 같다. 정말 무서운 말이죠. 이 말은 소수의 거대 기업이 국가의 공중보건 데이터 시스템 전체를 장악했을 때 얼마나 끔찍한 일이 벌어질 수 있는지 그 위험성을 아주 날카롭게 경고하고 있는 겁니다. 네, 맞습니다. 이 데이터 혁명은 정말 동전의 양면과 같아요. 한쪽에는 엄청난 가능성이라는 약속이 있고 다른 한쪽에는 심각한 위험이 도사리고 있죠. 자, 그럼 지금부터 그 양면을 하나씩 자세히 들여다보겠습니다. 먼저 좋은 쪽부터 볼까요? 이 기술이 우리에게 약속하는 미래는 정말 눈부십니다. 한번 상상해 보세요. 내 유전자 정보와 생활 습관에 딱 맞는 맞춤형 치료를 받고요. 몇십 년씩 걸리던 희귀병 신약 개발이 몇 년으로 단축되는 거예요. 그리고 전국의 병원 데이터가 실시간으로 분석되면서 치료법이 계속해서 발전하는 학습하는 의료 시스템이 만들어지는 거죠. 이 모든 게 현실이 된다면 우리 의료 시스템은 훨씬 더 효과적이고 안전하고 또 공평해질 수 있을 겁니다. 하지만 동전의 뒷면은 아주 어둡고 위험합니다. 만약 알고리즘이 편향된 데이터를 학습하면 어떻게 될까요? 특정 인종이나 특정 지역에 사는 사람들에게 불리한 차별적인 결과를 내놓을 수 있습니다. 이 집단은 고위험군이라는 낙인을 찍어버리는 거죠. 더 무서운 건 이 데이터 프로필이 나중에 내가 직장을 구하거나 보험에 가입하거나 대출을 받을 때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겁니다. 내 가장 민감한 정보가 내 동의도 없이 돌아다니는 건 물론이고 노인분들이나 장애인처럼 기술에 익숙하지 않은 분들은 이 모든 흐름에서 완전히 소외될 수도 있어요. 자, 결국 우리는 지금 거대한 변화의 한가운데 서 있는 셈입니다. 그리고 이 디지털 시대가 던지는 아주 근본적인 질문, 어쩌면 딜레마에 직면하게 된 거죠. 핵심은 바로 이겁니다. 예전에는 내 건강 정보는 내 것이라는 개념이 있었잖아요. 개인이 동의하고 통제하는 시스템이었죠. 하지만 지금은 달라요. 우리 각자의 데이터가 거대한 집단 데이터의 일부가 되어버렸고 이걸 분석하고 미래를 예측하는 힘은 아주 소수의 거대 기업들 손에 집중되고 있습니다. 말 그대로 의학의 미래를 만들어갈 힘이 그들에게 넘어가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질문은 이것입니다. 데이터는 분명 미래 치료법의 열쇠가 될 겁니다. 그렇다면 이 중요한 열쇠를 과연 누가 쥐어야 할까요? 막강한 기술력을 가진 기업일까요? 아니면 공공의 이익을 대변하는 정부일까요? 혹은 데이터의 주인인 우리 자신일까요? 이 엄청난 진보와 개인의 권리 보호 사이에서 균형점을 찾는 것, 이게 바로 지금 우리 모두에게 던져진 정말 중요한 숙제일 겁니다.